네,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. 오늘도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 한 주간 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. 일단 주간 특징 ETF 정리했습니다.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. 오늘 이야기 드릴 특징 ETF는 채권, 그리고 일본 반도체, 방위산업 이렇게 분류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채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국채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간만에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. 저 정말 간만에 살짝 떨어졌는데요. 네.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. 연준 위원들이 좀 약간 완화적 발언들이 나왔었고 거기 더해서 약간 진학적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됐었죠. 네. 이제 그러면서 국채 금리도 정말 간만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국채 장기물 편입하고 있는 ETF인 이 TLT 많이 알려져 있죠. 네. 국내에도 TLT 같은 경우가 6주 연속 하락을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반등을 또 성공을 했습니다. 네. 역시나 좀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. 일단 뭐 금리 관련해 좀 살펴보면 굉장히 좀 과매수권이긴 했어요. 지금 이제 이 RSI 지표라는 게 그 매수 매도 이제 어느 과열 정도를 좀 나타내는 지표인데 굉장히 과매수권에 있다가 조금 이제 반락을 했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유형별로도 좀 전반적으로 채권들이 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이제 주요 유형별로 좀 채권 ETF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지금 상승률 제일 높았던 것이 이 지방정부채, 약간 이제 위험도가 높은 이제 지방정부채가 주간 단위 1.7%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. 이외에도 이제 미국 국채 전반 좀 편입하고 있는 티커로 이제 GOVT 티커가 가진 ETF가 있어요. 이 ETF 역시도 1%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. 1%대 외 상승을 보였던 채권 관련 ETF들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금리가 일단 살짝 위에서 좀 떨어졌다라는 게 영향이었는데 뭐 연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. 두 번째 특징 ETF는 일본 반도체 관련 ETF예요. 이쪽도 흐름이 괜찮았죠? 네, 지금 주간 단위로 굉장히 좀 큰 폭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. 주간 단위로 한 8.3% 정도 올랐으니까 네.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. 그러네요. 지금 뭐 차트로 화면에 이제 차트로 좀 같이 보셔도 굉장히 이제 확 상승을 보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결국 지난주 이제 강세 보였던 요인 좀 두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좀 늘린다라는 내용의 좀 보도가 나왔어요. 이제 3조 4천억 엔, 우리 돈은 한 30조 원 정도의 추가 이제 지원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. 뭐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로는 뭐 TSMC라든가 마이크론 같은 이제 해외 기업들도 역시나 이제 일본 내 이제 공장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지원금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이런 이제 일본 내에서 이런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소부장 위주의 어떤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들도 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삼성전자 실적도 좀 굉장히 잘 나왔었죠.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으로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는 이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일본 반도체 산업 ETF, 티커로는 이제 2644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상승 기여도가 높은 종목들 10개를 좀 정리를 했는데 뭐 레이저테크라든가 도쿄일렉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거의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전공정 단에서 굉장히 좀 힘을 가진 기업이고요.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일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 좋았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정부 자체의 지원금 증액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일본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한 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 키워드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건 방위 산업입니다. 이쪽은 사실 조금 마음이 아픈 이슈가 있긴 있어요. 네, 항상 이런 안 좋은 이슈와 함께 올라가는 산업이기도 합니다. 이 방위 산업 ETF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바로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연간 단위로는 사실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.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. 지금 역시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좀 마이너스인 상태고요. 대신에 이 진화학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 미국 방위산업 ETF도 좀 상승을 보였다. 특히나 주간 단위로 4.4% 정도 좀 상승을 했어요. 그리고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여기 오른쪽 표가 이제
이 ITA 티커를 가진 ETF 내에서 네. 이제 상승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인데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혹은 뭐 노스롭 그루만 이런 기업들이 또 10% 주간 단위로 이제 10%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역시나 좀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쪽은 이제 지정학적 이슈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후에 뉴스플로우 챙기셔야 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특징 ETF 점검해봤다면 이번에는 주요 지표로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앞서도 이야기했던 금리 이야기 이번 주도 안 할 수가 없죠. 네, 결국 이제 모든 게 돌고 돌아서 이제 금리로 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살짝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이제 지난주 주간 단위로 여기나 차트 보시게 되면 네. 지금 이제 연초 대비로 최근 1년 기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어요. 이제 역시나 생각보다 계속 강한 어떤 고용 지표라든가 그렇게. 이런 것들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을 보였고요. 대신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조금 이제 완화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꺾였다. 대신에 이 추세적 전환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. 지금 2023년 5월 이후로 차트 보시더라도 하락했다가 쭉 치고 올라가고 하락했다가 네. 쭉 치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이 좀 계속 반복이 됐다 보니까 이번 하락 역시도 조금은 이제 뭐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보장은 아직까지 좀 없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최근에도 보면 어떤 뭐 소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역시나 금리 튀는 모습 좀 보이고 있다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런 향방에 대해서 어떤 추출하기보다는 이제 뉴스 플로우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좀 따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아직은 추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. 두 번째로는 원유 그리고 금 함께 보도록 하죠. 같이 올랐어요. 네, 이게 채권이랑 다음에 원유, 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튀는 경우들이 좀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러게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특이한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요. 차트 역시나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배제하고서라도 이 지정학적 이슈가 좀 굉장히 이제 지배적인 이슈가 됐다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이슈 장기화 관련된 부분들 좀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. 물론 이 이슈가 좀 최대한 이제 뭐 최소화되기를 좀 바라긴 합니다만 그렇죠. 항상 뭐 시나리오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끝날 걸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굉장히 좀 아직도 길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특히나 이번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랑 그다음에 종교까지 또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. 좀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관련된 원자재들이 튀면 항상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게 이 관련 산업들. 그렇죠. 예. 그래서 글로벌 금강주 같은 경우도 이제 LING 티커를 가진 ETF가 있어요. 이제 글로벌 티커 재밌네요. 예, 이게 약간 금 네. 가락지를 네. 좀 연상시키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는데 주간 단위로 이제 8.6% 정도 좀 상승을 보였고요. 특히나 이제 미국 천연가스 산업이라든가 혹은 미국 원유 탐사 생산 산업 이런 것들 좀 세분화돼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거의 한 7%대 상승 보이면서 좀 주간 상승률 상위에 또 올랐습니다. 그리고 조금 이제 번외긴 한데 이번에 이 진화학적 이슈의 당사국인 이스라엘 네. 지수도 또 미국에 또 ETF가 상장이 되어 있어요. 예, MSCI 이스라엘 ETF도 이제 주간 단위로 9.8%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이 당사국은 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그러게요. 부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채권 가격 그리고 원유, 금값 함께 강세를 보였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. 이외 또 볼만한 지표로는 뭘 준비하셨을까요? 일단 이제 국내 수급 조금 살펴봤는데 이 수급이라는 게 결국 이 시장의 심리 상태랑도 좀 연관이 네. 많을 것 같아요. 이제 어떤 위험 선호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주식형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혹은 좀 이런 위험 기피 심리가 좀 강해질 때는 이제 단기물, 채권들 이런 것들로 좀 네. 자금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지난주 이제 한국 좀 시장 살펴보게 되면 이런 위험 약간 회피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. 역시나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금리물들의 좀 자금 유입이 좀 굉장히 강하게 그러네요. 나타났습니다. 지금 글씨가 약간 작긴 한데 네. 이 빨간색 막대기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금리물들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물 추종한 ETF가 2,2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네. 있었고요. 이외에도 이제 CD 금리물 ETF에 또 2,000억. 혹은 한국 무위험 지표금리 ETF에도 1,100억 이런 식으로 이 무위험 지표금리물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다.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불확실성 우려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자, 지난주에 이 한국 전체 자금 유입이 한 1조 1,200억 정도 있었어요. 네. 좀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 멀티에셋 이런 금리물들 편입되어 있는 이 멀티에셋에 한 6,700억 정도. 절반 이상이네요. 예, 그렇죠. 거의 절반 이상이 금리물에 들어와 있다. 다시 말해서 조금은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발발에 따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
자리 잡았던 한 주였다.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? 네, 일단 주간 요약은 결국 이 지정학적 이슈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동방 강세보인 채권, 금, 원유 정도. 사실 이번 이 지정학적 이슈 관련해서 제가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국지전환, 약간 이제 국지전으로 좀 축소가 되고 이 미국 실적 이슈로 좀 관심 이전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. 네. 일단 적당히 수습되기에는 이 초반에 충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개입이라든가 이런 확정 가능성도 좀 배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좀 분명해요. 대신에 이 최종 당사자가 될 미국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든가 지금 국내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윤선생 ETF 교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